주식 가격 제한폭이 상한 30%로 확대된 첫날인 오늘 시장에 별다른 충격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코스피는 0.48%, 코스닥은 0.92%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 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6월 말까지 경제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가능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가 세계 최초로 무선에서 기가 LTE 시대를 열었습니다. KT는 이번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5G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포스코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포스코건설 지분 매각과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합작 사업이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사우디 국부펀드인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와 포스코건설 지분 38% 매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월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격 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 오늘 주식시장은 큰 충격 없이 장을 마쳤습니다. 가격 제한폭 확대 이후 처음으로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은 태양금속 우선주로 29.6% 상승했습니다. 삼양홀딩스, 태양금속, 계양전기 우선주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대우 PNC 우선주, GTNT, 제주반도체 등 3개 종목이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반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48% 내린 2042.32포인트로 코스닥은 0.92% 내린 705.8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 경정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편성이 필요하면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지만 최종 판단은 6월 말까지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추경 편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아직 추경 규모까지 검토한 바 없다면서 메르스 사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추경을 편성할지 여부를 판단한 뒤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메르스 사태의 경기 영향에 대해서는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돼도 경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만 그 강도는 메르스 사태의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T가 기존 LTE보다 15배 빠른 기가 LTE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하면 초고화질 영화 한 편을 2분 만에, 초고음질 음원 100곡을 21초 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KT는 이번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5G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5G라고 하는 시대는 폭발적인 데이터 용량이 융합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 시대를 저희들이 장악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황창규 회장이 강조한 말입니다. 이로부터 3개월 만에 KT는 무선에서도 기존 LTE보다 15배 빠른 속도를 내는 기가 시대를 열었습니다. KT는 오늘 3CA LTE와 기가 와이파이를 하나의 통신망처럼 묶어 기존 LTE보다 15배, 3CA보다 4배 빠른 최대 1.17GBps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상용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가 LTE로는 약 18GB 크기의 초고화질 영화 한 편을 126초 만에, 약 3GB 크기의 초고음질 무손실 음원 100곡은 약 21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IPTV 외에도 SNS와 게임,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등 모든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돼 대용량 콘텐츠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가 LTE 상용화를 통해 그 스마트폰에서 기가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5G로 가는 그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KT는 갤럭시 S6와 S6 엣지 스마트폰 보유자에게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용자들은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 비용 없이 기가 LTE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KT는 현재 20만 개의 LTE 기지국과 14만 개의 기가 와이파이 등 30만 개의 와이파이로 기가 LTE 커버리지를 확보했습니다. KT는 연말까지 커버리지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가 지난해 유선에 이어 오늘 무선에서도 기가 시대를 열었습니다. KT는 표준화 선점 등을 위해 5G 핵심 기술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포스코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포스코건설 지분 매각과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합작 사업이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본사에서 포스코건설 지분 38%를 1조 2,40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사우디 국부펀드인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와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분 매각 후에도 포스코는 지분 52.8%를 보유해 포스코건설의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는 2대 주주가 됩니다. 양측은 합작 건설사를 설립해 사우디 정부가 발주하는 철도, 호텔, 건축 등 현지 주요 건설 사업에 공동으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건설 합작 사업과 함께 일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던 계열사 대우인터내셔널의 사우디 국민차 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최종 계약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며 1개월에서 2개월 내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로 포스코는 최근 미얀마 가스전 매각 문제로 어수선해진 그룹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고됐던 대로 6월 15일인 오늘 가격 제한폭 확대가 시행됐습니다. 종전에 15%였던 가격 제한폭이 30%로 확대된 건데요. 그동안 가격 제한폭 확대를 둘러싸고 변동성 확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 첫날 주식시장의 모습은 어땠는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주식시장 흐름은 어땠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주식 가격 제한폭 확대 첫날이었던 오늘 주식시장에 큰 충격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대형주 종목에서는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중소형주 중심으로 변동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가 변동폭이 종전의 가격 제한폭이었던 15%를 웃도는 종목들이 속속 등장하긴 했지만요. 코스피 9종목, 코스닥 14종목에 불과해서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격 제한폭이 확대된 첫날부터 상하한가로 진입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오늘 가격 제한폭 확대 첫날이었는데요. 처음으로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은 태양금속 우선주였습니다.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행홀딩스, 태양금속, 계양전기 우선주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총 4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코스닥의 경우에는 대우 PNC 우선주, GTNT, 제주반도체 이렇게 3종목이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또 오늘 주식시장에서 하한가에 진입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올해 일평균 상한가 종목이 25개, 하한가 종목이 4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모습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가격 제한폭 확대 첫날이라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가격 제한폭 확대의 효과라고 예상됐던 자석 효과의 감소가 실제로 나타났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석 효과는 주가가 가격 제한폭 가까이 가면 투자자를 유인을 해서 가격 제한폭으로 붙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 시장 변동성 완화 장치도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가 오늘 코스피에서 75건, 코스닥에서는 140건 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는 전일 종가나 장중 직전 단일가 대비 10% 이상 넘어가면 2분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는 시스템인데요. 즉 가격 제한폭이 30%로 확대가 됐으니까 상한가에 도달을 하려면 이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가 2번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신용융자 잔고 비중이 높았던 종목 그리고 품절주 등 이렇게 급등락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우려도 많았었는데요. 이들 종목의 오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최근에 주식시장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신용잔고가 높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에 따라 가격 제한폭 확대로 인한 가격 변동성 확대가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역시 신용잔고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신용잔고 비율이 9% 이상으로 높은 종목들, 산성 LNS, 에스텍파마, 스맥, 다날 등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가격 제한폭 확대 수혜주로 떠올랐던 품절주는 오늘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품절주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서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은 종목을 뜻하는데요. 비교적 적은 거래량의 가격 변동폭이 클 수가 있어서 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 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가희가 전거래일 대비 11.5% 하락했고 천일고속도 10%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우선주였습니다. 첫 상한가 진입 종목이 우선주이기도 했는데요. 몸집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주가 변동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또 증권가에서는 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 점검 등으로도 바쁜 나날을 보냈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증권가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네, 가격 제한폭 확대로 인해서 증권가에서도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 등 시스템을 변동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큰 무리 없이 제도 개편에 적응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장 개시 후 현대증권의 서버 장애로 HTS 접속 장애가 일어나서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 불만이 폭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주식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가격 제한폭 확대 첫날이라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전문가들은 오늘 모습으로 봤을 때 시장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용석 현대증권 시장전략팀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가격 제한폭이 확대가 됐다고 해서 그 기본적인 펀더멘털이나 이런 이상이 있지 않는 이상 그 자체가 어떤 그 지수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단지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의 신용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가격 제한폭 확대가 시행된 첫날 오늘 증시의 모습은 어땠는지 알아보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온라인을 통해 장을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대형마트들은 평소보다 많은 배송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르스가 장보기 문화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이 비교적 많이 몰리는 장소를 피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3사의 온라인몰 매출은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 50% 이상 뛰었습니다. 이마트의 경우 첫 메르스 사망자가 확인된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이마트몰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3%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집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간편가정식 매출이 크게 늘었고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위주로 주문량이 증가했습니다. 홈플러스 온라인마트도 생수나 쌀이 포함된 생필품과 식품을 중심으로 주문 건수가 37%나 증가했습니다. 롯데마트 온라인몰의 주문 건수도 6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주문과 매출이 급증하면서 대형마트들은 밀려드는 주문량을 대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배송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인력 투입과 차량 배치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메르스 영향으로 온라인 주문과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비하여 6월은 배송 차량 및 인력을 5% 정도 확대했습니다.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께서 배송 받으시는데 차질 없도록 더욱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롯데마트는 본사 직원들이 서울 경기권 배송 지원에 직접 나섰고 지난주부터는 온라인몰 인력도 150명 이상 늘렸습니다. 배송 차량도 하루 100대가량 증편했습니다. 홈플러스 역시 평소보다 8% 정도 많은 온라인 주문 배송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장보기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문이 밀리다 보니 상품을 당일날이나 다음날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 2명이 14일 숨지면서 사망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메르스 확진자 5명이 추가돼 메르스 환자는 모두 15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 동안 메르스 치사율도 10.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메르스 환자 중 17명은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환자 경유지였던 서울 건국대병원에서는 처음으로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건국대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44세 남성으로 이달 6일 76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도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3일부터 같은 부서 직원 등 업무상 접촉이 많은 직원들에 대해 1차 자택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양성 판정이 내려진 14일에는 해당 직원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직원 전원을 자택격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직원으로부터 발열 증세로 입원했다는 통지를 받은 직후 이 직원이 근무했던 사무실과 회사 내 이동 경로에 대해 3차례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11만 6,387건으로 전월 대비 10.4%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이후 봄 이사철 마무리에 따른 계절적 영향과 더불어 전월세의 매매 수요 전환이 지속돼 전월세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 3월 24.4%, 4월 29.3%, 5월 40.5% 등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5월 전월세 거래량은 78,656건이 거래돼 전월 대비 10.3% 감소했고 지방은 37,731건으로 전월 대비 10.7% 감소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전월 대비 9.2%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11.4% 감소했습니다. 또 전세는 전월 대비 12.2% 감소했으며 월세는 7.9% 감소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의 관여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철범 센터장은 삼성그룹이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다며 현재 삼성 측 우호 지분이 19.8%인데 비해 7.1%를 소유한 엘리엇 측의 우호적일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26.7%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엘리엇의 우호적인 것은 엘리엇의 주장이 관철되면 외국인 주주에게 추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김 센터장은 합병이 무산된다면 삼성물산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돼 상승률이 40%에 이를 것이라며 삼성물산 주주에게는 보유 전략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합병 무산 시 제일모직 주주는 차익 실현 전략이 유리하며 합병이 성사될 경우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주 모두 차익 실현에 나설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올해 삼성제약이 647.25% 상승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제약은 가스 명수를 비롯한 드링크 제품, 건강기능 제품 등을 중국에 판매하기로 한 계획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 회사는 올 2월 화장품 기업인 신화 IM을 인수한 뒤 지난 4월 사명을 삼성 메디코스로 변경하는 등 화장품 사업에도 도전장을 내 주목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한미사이언스도 488.35% 올라 주가 상승률 2위를 차지했습니다. 362.75% 오른 한미약품이 5위에 올라 제약주 강세를 입증했습니다. 올해 들어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난 덕분에 건자재 업종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타일과 위생도기를 생산하는 대림비엔코의 주가가 456.02% 올라 상승률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주방가구 업체 NX도 348.84% 상승해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한국화장품 제조와 한국화장품 등 화장품 업종도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코스피가 박스권 탈출에 성공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은 549개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 주식시장의 건강관리 종목의 신용융자 잔액이 3.5배 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격 제한폭 확대에 따라 신용융자 잔고 금액이 많은 종목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 11일 3조 6,543억 원으로 연초 대비 44.84% 증가했습니다. 신용융자 잔액은 투자자가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신용융자 거래 비중이 큰 종목은 변동성이 크고 지수가 하락할 때 매물 부담으로 주가 하락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강관리 종목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증권, 디스플레이, 필수소비재, 상사자본재, 비철금속, 화장품, 의류 종목의 신용융자 잔액 증가율도 높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 11일 3조 8,958억 원으로 연초 대비 54.52%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 종목의 신용융자 잔액이 13억 원으로 껑충 뛰었고 화학, 화장품, 의류, 상사, 자본재 등의 증가율도 높았습니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공세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오늘 제일모직의 주가가 7%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올 8월부터 운전하면서 DMB 등을 시청 또는 조작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운전자 책임 비율을 10%포인트 가중합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외국 크루즈선 21척이 부산항과 인천항 입항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들 크루즈선 관광객은 약 5만 명으로 1인당 평균 지출액 117만 원씩 총 585억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GS건설은 광교 신도시 B1블록에 짓는 광교 파크자이 더 테라스를 다음 달에 분양합니다. 광교 파크자이 더 테라스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서 115제곱미터, 268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오늘도 구름 많은 하늘이지만 대부분 어제보다는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30도로 웃돈 곳들이 많았습니다. 내일도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고 때문에 내륙으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현재는 제주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은데요. 내일부터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낮에 외출하신다면 작은 우산이 유용하겠습니다.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호남과 영남 내륙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 이렇게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것은 낮 동안 높게 오른 기온에 따뜻해진 대기가 상층의 찬 공기와 만나 소나기 구름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당분간은 이렇게 계속해서 30도 이상의 기온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방에 작은 우산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 일부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오늘 밤까지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제주 남쪽 해상에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수원, 대전 19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낮 기온 속초, 울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내륙 일부 지방은 오후 한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낮 기온 광주 30도, 대구 26도 예상됩니다. 남해상에서는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은 제주도에, 토요일은 남부지방에 비가 예상되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 크게 덥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선진국에선 가격 제한폭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시 가격 제한폭 확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결국에는 가야 할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격 제한폭이 확대된 지금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기가 아닌 투자자의 마음을 더 확실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이상 분산 투자, 대형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되 단기간에 주가 급등락에 휩쓸려 추격 매수하거나 투매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까지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